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소리 체크를 좀 문자로 소리 잘 들림, 뭐 화면이 잘 나옴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17년 1월 16일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네. 장군입니다. 동아일보는 10명 간첩이 장악해서 간첩신문이라고 하는데 간첩신문 아닌 간첩 신문은 존재하지 않고 간첩방송 아닌 방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제 사주 또는 회장 사장단이 46개 언론사 대표들이 올라가서 박지원 이 간첩의 인솔하에 간첩 신고식을 하고 간첩 개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간첩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다 전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재인하고 반기문 씨하고 둘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여적 간첩 띄우기 반역 동화라고 했습니다. 이놈은 자격도 없는데 맨날 여기다 띄워주는 게 요 10명 간첩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는 동아가 이 짓을 하고 조선이 이 짓을 하고 모든 신문이 이 짓을 합니다.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놈들은 일면에다가 뭐를 실을 것인가, 김정은이는 몇 면에다가 어떻게 실을 것인가, 이 지령을 따라서 다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그죠? 지금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언론, 신문 방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북조선 지령을 받는 이 언론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신영복 일주기 주도식에 갔다. 반기문이는 천안함 찾아 헌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영복 교수는 이게 간첩이거든요. 이 간첩 추도식에 간첩이 간 겁니다. 지당한 거죠. 한번 이 간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재동 스승이라고 들었는데요.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이자 작가로 2016년 1월 15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였다. 작년 1월 15일이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이다. 신영복은 1941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88년 광복절 특별가석방을 받아 출소했다. 출소한 날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소외와 고뇌를 편지 형식으로 적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했는데 이후 이 책은 스테디셀러로 등극해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결론적으로 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이제 감옥 생활을 20년 하다 말고 이제 풀려난 사람이죠. 그러한 간첩을 이제 문재인이가 또 추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간첩 새끼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자,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특검 고심 거듭 박 대통령 조사 후 판단해야 시각도.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보다 3자 뇌물죄 무게 합병 뒤 최신 5년 지원 이루어져 결과 원인 바뀐 점도 부담 법리적 완결성 문제 놓고 장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여적 간첩 박지원 문재인 하수인 박용수를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이놈은 아주 지금 여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잡는 일에 검찰총장 김수남 간첩과 함께 또 문재인과 박지원 요 두 간첩의 지령을 받아 특검으로 된 이 박영수라고 하는 놈이 이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개똥입니다. 이놈의 새끼. 북괴 뇌물죄 지침 이행하는 자입니다. 네, 이재용 구속하면 나라 망한다고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박영수 이놈의 새끼를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야 이 나라가 삽니다. 도로에 갇힌 도시 숨통, 지상공간 확보에 도심 재생 구상하겠다. 그래서 한남 나들목에서부터 양재 나들목까지 저걸 약 6.8km를 지하화를 하겠다. 도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도 짓고 이 공원지대도 만들고 하겠다. 지하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누가 그런답니까 지금? 자, 그거는 뭐 좋은 일이에요. 강남 특혜 논란 재원 조달이 걸린 거다. 지하를? 자, 상대 이름 입에 올리기 꺼리는 문반, 질문 말라 노 코멘트. 그래서 여기 또 문재인 이 새끼를 또 실어주는 겁니다. 이 반역의 동화가 문재인 이 간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깎아내놓고 왜 그냥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일제 지령을 따라서 문재인하고 반기문이 띄우다가 어느 날 문재인 지우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박지원이가 딱 들어오는 이걸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는 나 대통령 안 나간다 하면서 이 새끼가 이제 박지원 밀어주고. 박지원을 밀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지난 8월 달에 당대표 이정현 씨를 이제 당대표로 앉히기 전에 네. 이제 이 김무성이하고 박지원이하고 당대표를 자기들 미는 사람을 갖다 앉히기 위해서 JTBC에 나와서 손석희 이놈의 새끼 하고 같은 한 동료니까 네. 나와갖고 쇼를 했던 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JTBC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진짜 삼성 가족들이 태극기 들고 완전 일어나야 됩니다. 측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온다고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은 형님 총리 맡아주십시오. 지네 멋대로 총리하고 지네 멋대로 사정하더라고요. 자, 대통령. 연예인까지 다 동원해갖고 그래서 나와주십시오. 분위기 잡는 겁니다. 아, 이렇게 돼서 제가 문화부 장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저 박지원의 돈이 풀려갖고 연예인들이 이제 베이스를 잡아주는 거죠. 밥상이 같은데 무슨 딴 밥상이 요 밥상이랑 그 밥상이랑 별 차이 안 나요. 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체육부 장관 하나 더 만들든지. 정말 박지원의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님. 아주 쇼를 하고 있어요. 박지원 저 여적 가장 악인 중에 악인 저놈이 김무성이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님하고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친분이 그렇죠.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두 분 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어제도 뭐 지금 여야하고 김무성 저놈은 이제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에 그래도 제가 나선 놈입니다. 총리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은 얼마나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저를 영입해다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총리는 자, 김무성이 이거 하는 게 요놈의 이제 좋습니다. 본심입니다. 이제 국민의 대당을 장악했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김영삼 정부 때 자, 여기까지 대부분 나겠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 이제는 당 대표까지 그래서 갔어요. 이제 당대표 가고 이제 김무성이가 유승민 데리고 거 가서 붙어갖고 이제 헌법 개헌하고 이제 문재인이 뒤로 이제 밀쳐내고 이제 검찰이 이제 문재인이 수사하겠다 하고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제 박지원이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반기문 씨는 한반도 준전시 상황 사드 배치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준전시 상황이죠. 이게 주변 국가 외교적 해결 가능 천안함 살펴본 뒤 폭침분명 문 사드 다음 정부로 넘겨 공론화 거쳐 합리적 결정을 그래서 이 이놈은 반역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기문이가 지금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떤 옷 입고 있어요? 뭐 청소하는 모습인가? 뭐였어요? 자, 당권 잡은 박지원이 반손학교에 문 열려 있다. 그래서 반기문과 손학교를 이제 불러들이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다 각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헌연대 손짓, 국민의당 대표 선출, 빅텐트 되겠다. 개헌 미루는 것은 수구 패권주의, 개헌대 호언 프레임으로 문을 압박한다. 안철수 반과의 연대 조건으로 박정부와 거리 개혁 의지 내걸었다. 그래서 간첩 여적이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거 방금 보셨죠? 네, 작년 이렇게 화면이 8월 잘 달에 안 나오죠. JTBC에 나가서 이제 김무성이를 곤도 마사오를 시키면서 김무성이는 나를 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전 세계에 알린 놈이 이놈입니다. 김무성 유승민과 합작하겠다. 네. 네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 반역의 여적 이놈아. 자,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대상 또 중국 덜수신 트럼프 G2 강대강 충돌 예고 강국 나선 미국 환율 무역서 진전 없으면 고강도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발끈하는 중국 협상 대상 될 수 없는 원칙 양국 발전 협력 저해할 것 해서 미중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문제 거론하며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러엔 제재 풀 수도 있다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연러 제중으로 실익 챙기려는 전략이다. 황교안 대행이 오늘 4강 유엔 주재 대사를 소집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세 점검 긴급 회의했고 윤외교 주재 끝장 토론도 열기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이 충돌에 우리 등이 이제 터지게끔 생겼습니다. 일본 대사, 부산 총영사 이번 주 귀임할 듯. 이게 소녀상 때문에 그렇죠. 부산 영사관 앞에 갖다 놓은 소녀상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외교 전쟁이죠. 위안부 할머니 34명의 선택은 뉴스가 안 되나 해서 심규선 칼럼 고문이 이제 비교적 양심을 갖고 쓴 것 같아요. 위안부 합의에 쏟아지는 비판에 언론은 시시비비 가려주고 다른 시각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50대 1570명 간첩이 점령한 50대 언론사가 안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각종 성역 깨며 성장했는데 마지막 남은 영역이 국민 정서 역량 큰 일본 보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개똥이다. 이거는 간첩들이 간첩의 사관으로 이제 글을 써대고 있다. 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죠. 언론은 감정적 선수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이라는 생각 가져야 70년 갈등 쳇바퀴 깰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본질 간첩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요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걸 빙빙빙빙 돌려서 하니까 국민들은 이거 읽다 말고 이게 이 새끼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위안부 할머니 46명이었다. 46명. 그중 34명이 화해자유재단이 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1억 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네? 46명 중에 34명이 이 중 31명은 두 번에 나눠 이미 전액을 지급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부가. 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보도를 안 한다는 거야. 이 양반이. 양반이. 왜 언론이 한쪽으로 지령을 받아갖고 이제 이거 나쁜 거다 하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50대 언론 중에 반은 잘하고 있다, 반은 못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 중에 자유 언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50대 언론사가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쓴다는 건 이걸 뭘 말해요? 인비저블 핸드인데 이제는 비저블 핸드입니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 저 악인 중에 악인이 대한민국 언론사 대표들 46명 끌고 가서 다 항복하고 간첩질 하겠습니다. 여적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을 겨눌지언정 저거죠. 이 펜에 그렇죠. 총대를 겨눌지언정 당신에게는 안 겨누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온 겁니다. 네. 저 새끼는 여적 중에 여적으로 이놈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이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어느 분 오늘 그걸 말씀했던데요. 태극기 인증샷이 없는 국회의원을 다음에는 찍지 않은 운동을 하고 낙선시켜버리자. 자, 그래서 이제 태극기 인증샷이 없는 공직자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이 지자체에 있는 의원들, 그다음에 지자체장들, 무슨 뭐 경남도지사다. 뭐 경북도지사다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에 나와서 이제 태극기 물결을 여기에 합세하지 않으면 촛불 민심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놈은 낙선시키자는 거죠. 이제 보수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다음 선거는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맞습니다. 반기문도 안 되고 문재인도 안 됩니다. 박지원 더 안 돼요. 박지원도 더 안 되고. 그래서 이놈들은 자멸하고 보수의 기치를 들고서 자유와 민주와 반공과 방첩이 뭡니까? 문재인 잡아들이고 네, 박지원 잡아들여라. 왜? 이놈들은 간첩이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놈들이 득세하고 금수저를 다 차지해갖고 민노총 한노총에 3,200명 간첩 새끼들이 금수저 차지하고 1억 맞아요. 이상 연봉을 가면서 청년들 그 법을 만드니까 청년들 들어오지 마라 하고서 지금 이 실업을 만드는 놈들이 노조에 앉아있는 각종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요런 새끼들 3,200명이 간첩으로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태극기 이 물결에 나와서 합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태극기에 반하는 촛불 세력이다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인증샷이 없으면 그놈을 밀지 말자는 거죠. 네. 왜? 가짜 보수고 저쪽 유승민과 김무성과 함께 저쪽에 갖다 붙은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제는 2시에 탄기국에서 대한문에서 이제 계속 한대요. 이제 매주 여기저기 안 가고. 토요일 오후 2시. 네, 어르신들이 막 헷갈려서 너무 전화가 자주 와요, 문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탄기국. 네, 2시에 대한문이시랍니다. 토요일 날 오후. 네, 매주 토요일은.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네. 2시입니다. 네. 한겨레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2000년 8월 12일 사건입니다. 언론인들이 자국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절세비인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애와 교묘하고 소탈한 풍모에 끌리어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김정일이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46대 언론사 사주 또는 회장, 사장 이놈들이 올라와서 나 간첩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김정일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경영은 안 됩니다. 무슨 허경영이를 또 여기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은 종북 간첩 자. 그거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김정일이 충성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 이들이 북한과 맺은 이 남북 언론 합의서에는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반 통일,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는 걸 보도 안 하겠다, 반 화합, 북한 주도의 화합을 반대하는 걸 보도하지 않겠다, 반 민족, 북한 중심의 민족 내용을 보도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 4대 보도 금지 지침에 이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6명 플러스 박지원 요 47명은 간첩입니다. 간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여기 이 내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놈들 간첩들 명단들 다 나와 있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니 명단 한번 요 간첩들 대를 이어서 우리가 네. 이제 간첩으로 취급해야 될 놈들을 네. 한번 이름만 불러볼게요. 네. 한겨레 최학래, 그다음에 KBS 박건상, 지금 뭐하고 자빠졌는지 이놈들이 다 대한민국의 언론 중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다 간첩들, 새끼 간첩들을 두고서 190명이나 이 정부기관, 언론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세뇌당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50대 언론사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북한을 이렇게 해갖고 보도하는 걸 가지고 한 놈도 나서서 니들 KBS 그렇게 하면 안 된다. JTBC 손석희, 홍정도 너 경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새끼들이 다 간첩 새끼들이 다 장악하고서 이거 계엄령으로 이젠 다 잡아 죽이면 되는 겁니다. 네. 잡아 죽여야지 이 나라가 삽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한성주 장군님 북한에 다녀오셨나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간첩이라고 장군님을 보고 누가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 국민일보 이종대, 네. 대한매일 차일석이, 중앙일보 금창태, 네. 그다음에 문화방송 노성대, 서울방송 송도균이, 그다음에 경향신문 장준봉이, 문화일보 김진현이, 세계일보 송병준이, 한국일보 장명수, 매일경제 장대환이, 서울경제 김영렬, 이 새끼들 다 간첩입니다.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될 간첩인 겁니다. 코리아 헤럴드 김경철, 전자신문 김상영, 국제신문 이종덕, 부산일보 김상훈, 매일신문 김부기, 영남일보 김경숙, 광주매일 고재철, 광주일보 김종태, 대전일보 윤정서,
지금 이거 다 신문 다 끊으셔요. 저 지방에 있는 신문도 다 끊으셔요. 끊어버려야 그래서 이 돼. 새끼들 몰락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간첩으로 다 체포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처형을 하십시다.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영남일보 김경수, 광주매일 고재철, 광주일보 김종태, 대전일보 윤정서, 경인일보 우재찬, 강원도민일보 안형순, 강원일보 최승희. 저도 강원도 사람이지만 이 강원도민일보가 넘어간 겁니다. 안형순 간첩과 최승희 간첩에 의해서 충청일보 서정옥이, 경남신문 이문행이, 제주일보 김대성이, 인천일보 신화수, CBS 권호경. CBS가 기독교 방송이라고요. 개똥이다. 이놈의 새끼들 간첩질 하는 놈들이 끌고 가고 거기에 못 모르는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도부는 다 간첩 새끼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EBS 박흥수, 평화방송 박신원, 불교방송 김규칠이, 부산문화방송 유삼열, 대구문화의 신대근, 전주문화의 장영배, 춘천문화의 심상수, 부산방송의 김성조, 대구방송 이길영이, KBS 부산총국의 박윤현이, 광주총국의 김광석, 대전총국의 이광호, 청주총국의 남선현이, YTN의 백인호, 경인방송의 표환수, 이런 놈들이 다 간첩이 돼갖고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니까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은 1570명 간첩단이 언론계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 중에 190명이 어디를 장악했어요? 통신위원회, 정부기관 통신, 그 다음에 이 언론, 여기를 다 장악한 겁니다. 190명이 뭐 모든 기구에 다 간첩 새끼들이 들어가서 다 위원장을 하든 부위원장을 하든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하든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네. 노조가 장악당했죠. 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계엄령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먼저 저 문재인이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초싸움으로 들어간 거죠. 이걸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 유튜브 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황교안 국무총리 당신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네. 제발 이거 좀 갖다가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들어가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국무총리실에도 거기 뭐 기조실장 뭐 이런 놈들 간첩들이 수두룩 빽깔입니다. 왜? 1097, 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의해서 다 갖다 박았죠. 한번 네. 봅시다. 대외정보학 이건 또 보고 가야 돼요. 네. 유네스터 전화번호를 저기 아시려고 하시는 분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작년 1월 1일 날 네. 도쿄신문이 이제 발표한 걸 도쿄 네. 특파원이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KBS. 잠깐만요.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 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똥이다 이놈의 도쿄에서 새끼들아. KBS 뉴스 이조입니다. 그래갖고 KBS가 다 간첩들에 장악됐잖아. MBC가 장악되고, TV조선이 장악되고, 뭘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의 새끼들아. 니들 상전들이 다 간첩인 거 못 보고 있느냐? 반역의 언론인들,
거기에서 한마디 끽소리 안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받아 처먹고 그 간첩들 종북들 뒤 닦아주는 이놈들 니들 놈들도 다 계엄령 선포되면 죽을 줄 알아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 34명의 선택은 뉴스가 안 되나 1570명 간첩이 점령한 50대 언론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방금 본 거죠. 그리고 도쿄신문이 바로 이러한 지령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 그래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교 바로 스파이 거기에서 교재로 쓰던 비밀을 입수해 갖고 이렇게 폭로를 해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아니 진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첩들이 판치는 나라가 됐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이게 이명박 요 안쓰러워요. 세 마리가 이제 완벽하게 갖다가 놓도록 허용을 했죠. 김대중이가 노무현이는 능동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는 나 이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그 온상을 만들어줬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새누리당 빠져나가서 탈당하고서는 이제 이명박계를 다 불러 모아갖고 이제 보수 침몰시키는 역할을 MB가 하고 있죠. 나 이념 안 한다라고 하는 저 비겁한 놈이 지금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또 다른 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만들어서 저 짓거리를 하고 있죠. 뭐 정부는 또 허수아비인가요? 또 이렇게 들어온 김인기. 야, 김인기 씨 나가시죠? 여기는 왜 들어와요? 그놈의 새끼는 왜 맨날 기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헛소리 왜 하고 있어? 헛소리하고 정부가 뭐 하기는 네가 알아봐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기 단장님? 자, 10억 엔에 소녀상을 팔아먹었다는 주장도 그렇다. 아니 그놈은 좀 못 들어오게 해요. 아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지금 할 일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요. 시간도 없나 봐. 애국하세요 이 시간에. 그놈의 새끼 가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하지. 그러니까 맨날 시비지게 하고 아주 시비에 아주 1인자야 1인자. 자, 10억 엔에 소녀상을 팔아먹었다는 주장도 그렇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 표시로서 단돈 1엔이라도 일본의 예산을 받기를 원했고 그 결과가 10억 엔일 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본말을 전도해 10억 엔과 소녀상 철거를 연기한다면 일본 정부를 비판해야지 한국 정부를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다른 곳이라면 어디라도 괜찮지만 다른 나라의 공간 앞에 세우는 것은 국제협약상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네. 아주 이 양반 심규선 칼럼 고문이 아주 정확하게 쓰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야 그래도 참 저런 제대로 된 이야기. 근데 이게 간첩이 1570명 간첩이 점령한 50대 언론사를 공격하는 일은 못하죠. 네. 아 김인기 이 사람은 김인기로 들어오더니 뭐 또 다른 핸드폰은 인기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핸드폰 두세 개로 남의 이름으로. 사드 배치로 대립한 문재인과 반기문이 안보정책 검증이 최우선이다. 개똥이다 이놈의 새끼들. 문재인이 제대로 니들이 검증이라도 해봤느냐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김정일에게 물어봤던 문재인이를 맨날 앞자리에 띄우는 너희들 이 동아 10명의 간첩 임원들아. 이 개떡 같은 놈들아. 니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14년 만의 최대 장기 실업자 일자리 국회는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 55명 간첩이 점령한 국회인데 65명 종북이 점령해서 120명 40%가 종북 간첩단이 점령했는데 이 새끼들이 각자 뛰어갖고 한 명씩 잡아서 234명이 대통령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의결한 놈이 바로 국회인데 이 간첩 새끼들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희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왜 왔느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보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여버리죠. 네. 육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항복하고 나가라. 나가서 니들 제사 지내라. 그리고는 금, 은, 보화까지도 다 안겨갖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한 네. 겁니다. 이 민족을 내보내.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패스 오버. 유월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대탈 엑소더스. 이 대한민국도 노무현, 이명박을 지나면서 치유불능의 간첩공화국이 된 겁니다. 이걸 이 혼자서
대한민국의 의인 한 명을 찾으라면 저는 이 박근혜를 찾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황교안 저 법무부 장관 시켜갖고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 해산시키고 국정교과서 만들어라 해서 저 간첩 문교부 장관 이 누구죠? 이준식이 간첩 이놈을 압박해갖고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다음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어 버렸죠. 불법 노조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15년 동안 저놈들이 깔고 뭉겨 있던 테러 방지법도 통과시켰지. 11년 동안 깔고 뭉겨 있던 북한 인권법도 했지. 그래서 성공단 문 닫았지. 이러니까 박근혜를 죽이자. 이게 제일 앞선 놈이 누굽니까? 문제 저 새끼는 서에서 떨어져부터 불복해. 나 그 한 적이 없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더티한 새끼 저 새끼입니다. 이 간첩 여적입니다. 거기 박지원 간첩 여자가 두 놈 새끼가 야당을 캐갖고 좀 200의원 개들을 끌고 이제 탄핵이다 해갖고 헌법재판소에 넘긴 거. 그럼 헌법재판관 9명이 지금 압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긴 박지원 새끼는 뒷구멍으로 니 죽을래 살래 니 얼마 죽대 뭐 해가 김용덕이를 구워 삶아서 3심에서 무죄 오케이 저축은행 돈 받았던 거 무죄로 만들었지. 이제 이 물밑작업을 박지원 저 새끼가 하고 있고 문재인 새끼는 아예 대놓고 니들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한다 촛불 빨라라 그리고 니들 죽여버린다 이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살리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무슨 힘을 실어줘야 돼요? 계엄령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계엄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계엄령 선포해라고 외쳐주기만 하면 니들이 뭘 고민을 해? 고민하다 못해 방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놈들 이제는 총을 날려버리고 김인기 저 새끼를 알려서 저놈의 새끼 같은 놈들 다 잡아 없애는 이 역사 가운데서 계엄령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급합니다. 장군님이 뭐 조금만 하려고 하면 뽀르르 나오는 게 현장이나 이창훈이나 송 새끼는 변한 간 것도 못하게 요 덮는 일부터 땅굴이 있다 하고 나면 덮어주는 일을 요 새끼들이 같이 스크럼을 짜고 하는데 요 배우 국정원의 간첩 새끼들 214명과 그다음에 저 기무사의 간첩 새끼들이 다 스크럼 짜고서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간첩 새끼들이 이제는 계엄령 선포를 막아라 하는 지령을 김인기와 윤홍과 이런 놈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신 김인기는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제가 저기요 김인기님 동명이인이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김인기라고 해서 제가 전부 다 막 막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얘기하는 거 보니 똑같은 놈이야. 아니 자기가 동명이인 막 말아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도 안 됩니다. 김이 무조건 다 막아버릴 겁니다. 이름 바꾸셔야. 장군님 이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자,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탄핵은 반드시 기각 태극기 물결 그리고 박지원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황교안 국무총리님 에스더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죽으면 되라 하고 이 나라 계엄령으로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먼저냐 문재인의 반란이 먼저냐 이 문재인의 반란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김영철 김정은의 지서 작년 12월 날 김정일이 이제 5주기 만에 저놈이 입을 열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놈이 율사 출신인데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반란이고 이것이 내란 선동죄라는 것을 몰라서 했겠어요? 김관진이가 몰라서 지실에다가 강병서 사이로 놓고 근무하겠어요? 지령이니까 하고서 뻔뻔스럽게 채널 A의 간첩 새끼들 들어오라 해갖고 방영해서 이거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파가 바뀌니까 자꾸 막 버퍼링이 생기고 끊어집니다. 하시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끊긴데. 네. 9월 20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많이 손에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잘하네. 예비 군복 입고 제향 군인회 시기 바랍니다. 잠실로 옛날이고 지금은 이사를 해갖고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인데 이하고 이제 뚝섬 1번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 분당선 타고 오시는 분은 서울숲역 1번 출구로 나와서 200m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어차피 우린 첫 번째 질 것 같아요. 개똥이다. 어떤지 남자분인지 효교 조효군이라는 사람 조현근인지 누구 촛불한테 뭘 집니까? 요즘 촛불한테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지는 못하시나 봐 이분은. 감사하고요. 531782 보내주시면요. 드리고 소식이에요. 계엄령 바로 금입니다. 금요일에 당선으로 어디서 내리시냐? 스포세요. 서울 1번 출구. 그다음 2호선. 2호선은 어디서 내리느냐? 뚝섬역입니다. 뚝섬역에 오시면 또 빵빠리 저희 막 굉장히 큰 한성주 장군님의 집회하시는 그런 그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는 데는 절대 후원금 통 없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후원금 통 없으니까요. 오시고요. 또 예비군 제한군인의 앞이잖아요. 예비군복 입고 오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예비군 아주 각 세워서 데려져 있습니다. 예비군복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우리는 힘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는 길은 우리 국민입니다. 삼성도 살려야 됩니다. 특검 때려잡아야 됩니다. 010-5368-1782입니다. 까불고 잘 놀다가 원숭이가 나무에 툭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빵빠리 우리는 빵빠레 무엇을 알리느냐? 바로 태극기 민심이 승리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다시 올바른 정치, 종북 간첩을 싹 쓸어잡는 통진당 해산하는 그런 정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힘내세요. 인용되면 저부터 쫓아갑니다. 어디로 가실 건 뻔히 아시죠? 특검 화이팅 좋아하네. 너나 화이팅 해라. 특검 화이팅. BSM. 특검이 왜 화이팅이냐? 특검을 누가 지지하냐? 너나 지지해라. 우리는 삼성을 살리고 또 태극기 민심들이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은 바로 누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010-5368-1782 금요일에 재향군인의 뚝섬역 1번 서울숲 1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한성주 장군님 또 기타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태극기에 반하는 촛불 세력이다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인정샷이 없으면 그놈을 밀지 말자는 거죠. 네. 왜? 가짜 보수고 저쪽 유승민과 김무성과 함께 저쪽에 갖다 붙은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이제는 2시에 탄기국에서 대한문에서 이제 계속 한대요. 이제 매주 여기저기 안 가고. 토요일 오후 2시. 네, 어르신들이 막 헷갈려서 너무 전화가 자주 와요, 문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탄기국. 네, 2시에 대한문이시랍니다. 토요일 날 오후. 네, 매주 토요일은.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네. 2시입니다. 네. 한겨레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2000년 8월 12일 사건입니다. 언론인들이 자국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절세비인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애와 겸허하고 석탈한 풍모에 끌리어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김정일이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46대 언론사 사주 또는 회장, 사장 이놈들이 올라와서 나 간첩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김정일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경영은 안 됩니다. 무슨 허경영이를 또 여기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은 종북 간첩 자. 그거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김정일의 충성 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 이들이 북한과 맺은 이 남북 언론 합의서에는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반 통일, 북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는 걸 보도 안 하겠다, 반 화합, 북한 주도의 화합을 반대하는 걸 보도하지 않겠다, 반 민족, 북한 중심의 민족 내용을 보도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 4대 보도 금지 지침에 이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6명 플러스 박지원 요 47명은 간첩입니다. 간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여기 이 내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 놈들 다 간첩들 명단들 다 나와 있으니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니 명단 한번 요 간첩들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간첩으로 취급해야 될 놈들을 한번 이름만 불러볼게요. 네. 한겨레 최학래, 그다음에 KBS 박건상, 지금 뭐 하고 자빠졌는지 이놈들이 다 대한민국의 언론 중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다 간첩들 새끼 간첩들을 두고서 190명이나 이 정부기관 언론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세뇌당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50대 언론사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북한을 이렇게 해갖고 보도하는 걸 가지고 한 놈도 나서서 니들 KBS 그렇게 하면 안 된다. JTBC 손석희, 홍정도 너 경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새끼들이 다 간첩 새끼들이 다 장악하고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소리 체크를 좀 문자로 소리 잘 들림, 뭐 화면이 잘 나옴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17년 1월 16일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네. 장군입니다. 동아일보는 10명 간첩이 장악해서 간첩신문이라고 하는데 간첩신문 아닌 간첩 신문은 존재하지 않고 간첩방송 아닌 방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제 사주 또는 회장 사장단이 46개 언론사 대표들이 올라가서 박지원 이 간첩의 인솔하에 간첩 신고식을 하고 간첩 개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간첩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다 전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재인하고 반기문 씨하고 둘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여적 간첩 띄우기 반역동화라고 했습니다. 이놈은 자격도 없는데 맨날 여기다 띄워주는 게 요 10명 간첩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는 동아가 이 짓을 하고 조선이 이 짓을 하고 모든 신문이 이 짓을 합니다.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놈들은 일면에다가 뭐를 실을 것인가, 김정은이는 몇 면에다가 어떻게 실을 것인가, 이 지령을 따라서 다 움직이는 놈들입니다. 그죠? 지금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언론 신문 방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북조선 지령을 받는 이 언론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신영복 일주기 주도식에 갔다. 반기문이는 천안함 찾아 헌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신영복 교수는 이게 간첩이거든요. 이 간첩 추도식에 간첩이 간 겁니다. 지당한 거죠. 한번 이 간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재동 스승이라고 들었는데요.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이자 작가로 2016년 1월 15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였다. 작년 1월 15일이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이다. 신영복은 1941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88년 광복절 특별가석방을 받아 출소했다. 출소한 날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소외와 고뇌를 편지 형식으로 적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했는데 이후 이 책은 스테디셀러로 등극해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결론적으로 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이제 감옥 생활을 20년 하다 말고 이제 풀려난 사람이죠. 그러한 간첩을 이제 문재인이가 또 추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간첩 새끼들을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자,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특검 고심 거듭 박 대통령 조사 후 판단해야 시각도.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보다 3자 뇌물죄 무게 합병 뒤 최신 5년 지원 이루어져 결과 원인 바뀐 점도 부담 법리적 완결성 문제 놓고 장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여적 간첩 박지원 문재인 하수인 박용수를 여기다가 그렸습니다. 이놈은 아주 지금 여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잡는 일에 검찰총장 김수남 간첩과 함께 또 문재인과 박지원 요 두 간첩의 지령을 받아 특검으로 훌륭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저를 영입해다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총리는 자, 김무성이 이거 하는 게 이놈의 이제 좋습니다. 본심입니다. 이제 국민의 대당을 장악했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김영삼 정부 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 이제는 당 대표까지 그래서 갔어요. 이제 당대표 가고 이제 김무성이가 유승민 데리고 거 가서 붙어갖고 이제 헌법 개헌하고 이제 문재인이 뒤로 이제 밀쳐내고 밀쳐내고 이제 검찰이 이제 문재인이 수사하겠다 하고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제 박지원이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반기문 씨는 한반도 준전시 상황 사드 배치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준전시 상황이죠. 이게 주변 국가 외교적 해결 가능 천안함 살펴본 뒤 폭침분명 문 사드 다음 정부로 넘겨 공론화 거쳐 합리적 결정을. 그래서 이놈은 반역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기문이가 지금 뭐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떤 옷 입고 있어요? 뭐 청소하는 모습이가 뭐였어요? 자, 당권 잡은 박지원이 반손학교에 문 열려 있다. 그래서 반기문과 손학교를 이제 불러들이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다 각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헌연대 손짓, 국민의당 대표 선출, 빅텐트 되겠다. 개헌 미루는 것은 수구 패권주의, 개헌대 호언 프레임으로 문을 압박한다. 안철수 반과의 연대 조건으로 박정부와 거리, 개혁 의지 내걸었다. 그래서 간첩 여적이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거 방금 보셨죠? 네, 작년 이렇게 화면이 8월 잘 달에 안 나오죠. JTBC에 나가서 이제 김무성이를 본도 마사오를 시키면서 김무성이는 나를 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전 세계에 알린 놈이 이놈입니다. 김무성 유승민과 합작하겠다. 네. 네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이 반역의 여적 이놈아. 자,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대상 또 중국 덜수신 트럼프 G2 강대강 충돌 예고 강국 나선 미국 환율 무역서 진전 없으면 고강도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발끈하는 중국 협상 대상 될 수 없는 원칙 양국 발전 협력 저해할 것 해서 미중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문제 거론하며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러엔 제재 풀 수도 있다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연러 제중으로 실익 챙기려는 전략이다. 황교안 대행이 오늘 4강 유엔 주재 대사를 소집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세점검 긴급회의했고 윤외교 주재 끝장 토론도 열기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이 충돌에 우리 등이 이제 터지게끔 생겼습니다. 일본 대사, 부산 총영사 이번 주 귀임할 듯 이게 소녀상 때문에 그렇죠. 부산 영사관 앞에 갖다 놓은 소녀상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외교 전쟁이죠. 위안부 할머니 34명의 선택은 뉴스가 안 되나 해서 심규선 칼럼 고문이 이제 비교적 양심을 갖고 쓴 것 같아요. 위안부 합의에 쏟아지는 비판에 언론은 시시비비 가려주고 다른 시각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50대 1570명 간첩이 점령한 50대 언론사가 안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각종 성역 깨며 성장했는데 마지막 남은 영역이 국민 정서 역량 큰 된 이 박영수라고 하는 놈이 이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개똥입니다. 이놈의 새끼. 북괴 뇌물죄 지침 이행하는 자입니다. 네, 이재용 구속하면 나라 망한다고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박영수 이놈의 새끼를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야 이 나라가 삽니다. 도로에 갇힌 도시 숨통, 지상공간 확보에 도심 재생 구상하겠다. 그래서 한남 나들목에서부터 양재 나들목까지 저걸 약 6.8km를 지하화를 하겠다. 도로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도 짓고 이
공원지대도 만들고 하겠다. 지하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누가 그런답니까 지금? 자, 그거는 뭐 좋은 일이에요. 강남 좋은 특혜 일이에요. 논란 재원 조달이 걸릴 거다. 지하를. 자, 상대 이름 입에 올리기 꺼리는 문반, 질문 말라 노 코멘트. 그래서 여기 또 문재인 이 새끼를 또 실어주는 겁니다. 이 반역의 동화가 문재인 이 간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깎아내놓고 왜 그냥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일제 지령을 따라서 문재인하고 반기문이 띄우다가 어느 날 문재인 지우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박지원이가 딱 들어오는 이걸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는 나 대통령 안 나간다 하면서 이 새끼가 이제 박지원 밀어주고. 박지원을 밀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지난 8월 달에 당대표 이정현 씨를 이제 당대표로 앉히기 전에 네. 이제 이 김무성이하고 박지원이하고 당대표를 자기들 미는 사람을 갖다 앉히기 위해서 JTBC에 나와서 손석희 이놈의 새끼 하고 같은 한 동료니까 네. 나와갖고 쇼를 했던 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JTBC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진짜 삼성 가족들이 태극기 들고 완전 일어나야 됩니다. 측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온다예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은 형님 총리 맡아주십시오. 지네 멋대로 총리하고 지네 멋대로 사정하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연예인까지 다 그래서 동원해갖고 나와야 분위기 되지. 잡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문화부 장관 되겠어요. 자, 이게 박지원의 돈이 풀려갖고 연예인들이 이제 베이스를 잡아주는 거죠. 밥상이 같은데 무슨 딴 밥상이 있어가지고 요 밥상이랑 그 밥상이랑 별 차이 안 나요. 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체육부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말 박지원의 세상이 됐습니다. 대통령님. 아주 쇼를 하고 있어요. 박지원 저 여적 가장 악인 중에 악인 저놈이 김무성이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님하고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친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어제도 뭐 지금 여야하고 저보다 김무성 저놈은 혜림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통령 만들기에 그래도 제가 나선 놈입니다. 정리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은 얼마나 제가 인격적 일본 보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개똥이다. 이거는 간첩의 사관으로 이제 글을 써대고 있다. 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죠. 언론은 감정적 선수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이라는 생각 가져야 70년 갈등 쳇바퀴 깰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본질 간첩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요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걸 빙빙빙빙 돌려서 하니까 국민들은 이거 읽다 말고 이게 이 새끼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위안부 할머니 46명이었다. 46명. 그중 34명이 화해자유재단이 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1억 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네? 46명 중에 34명이 이 중 31명은 두 번에 나눠 이미 전액을 지급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부가. 네.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보도를 안 한다는 거야. 이 양반이. 양반이. 왜 언론이 한쪽으로 지령을 받아갖고 이제 이거 나쁜 거다 하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50대 언론 중에 반은 잘하고 있다, 반은 못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 중에 자유 언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50대 언론사가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쓴다는 건 이걸 뭘 말해요? 인비저블 핸드인데 이제는 비저블 핸드입니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 저 악인 중에 악인이 대한민국 언론사 대표들 46명 끌고 가서 다 항복하고 간첩질 하겠습니다. 여적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을 겨눌지언정 저거죠. 이 펜에 그렇죠. 총대를 겨눌지언정 당신에게는 안 겨누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온 겁니다. 네. 권순
이놈은 저 새끼는 여적 중에 여적으로 이놈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이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말 우리나라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어느 분 오늘 그걸 말씀했던데요. 태극기 인증샷이 없는 국회의원을 다음에는 찍지마는 운동을 하고 낙선시켜버리자. 자, 그래서 이제 태극기 인증샷이 없는 공직자들, 정치가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이 지자체에 있는 의원들, 그다음에 지자체장들, 무슨 뭐 경남도지사다, 뭐 경북도지사다 이런 사람들이 태극기에 나와서 이제 태극기 물결을 여기에 합세하지 않으면 촛불 민심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놈은 낙선시키자는 거죠. 이제 보수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다음 선거는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맞습니다. 반기문도 안 되고 문재인도 안 됩니다. 박지원 더 안 돼요. 박지원도 더 안 되고. 그래서 이놈들은 자멸하고 보수의 기치를 들고서 자유와 민주와 반공과 방첩이 뭡니까? 문재인 잡아들이고 네, 박지원 잡아들여라. 왜? 이놈들은 간첩이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놈들이 득세하고 금수저를 다 차지해갖고 민노총 한노총에 3,200명 간첩 새끼들이 금수저 차지하고 1억 맞아요. 이상 연봉을 가면서 청년들 그 법을 만드니까 청년들 들어오지 마라 하고서 지금 이 실업을 만드는 놈들이 노조에 앉아있는 각종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요런 새끼들 3,200명이 간첩으로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극기 이 물결에 나와서